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싸 채널의 알싸맨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금융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1금융권, 2금융권, 4금융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모두들 편하게 부르고 있어서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1금융권 1금융권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에 자금 중개를 담당하는 예금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 일반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나뉘는데 일반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이 있으며 지방은행은 대구, 부산, 광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으로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융권은 무엇일까요? 이 금융권이라 함은 보험사, 투자신탁회사, 여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즉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 부릅니다. 보험사는 삼성생명, 현대해상, 교보생명 등이 있고 투자신탁회사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이 있습니다. 여신금융회사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캐피탈 등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에는 웰컴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금융권은? 4금융권은 제도권, 금융회사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금융기관입니다. 주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 및 사채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4금융권에 속한 기관들은 미드코프, 웰컴론, 러시앤캐시 등이 있고요. 그렇다면 각 금융권별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1금융권부터 살펴볼게요. 쇼핑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1금융권은 백화점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입하러 갔을 때 직원 한 명이 붙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잘해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에 정찰제로 할인을 못 받는다는 점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대출로 보면 은행권에서 조건이 까다로운 그 부분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금융권 대출 꿀팁은 시중은행보다 외국계 은행이 한도를 많이 주는 만큼 금리가 2, 3% 높습니다. 우선 신용등급이 나이스 지킴이나 올크레딧 6등급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연체 없이 현금 서비스를 사용 안 한 경우에는 6등급 안에 들어올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등급 기준 안쪽으로 들어오면 웬만해선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권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마찬가지로 이 금융권은 동대문의 두타, 밀리오레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옷과 상품들로 매장 옆에 백오키 붙어 있어서 가격 비교와 제품 비교를 하며 빠른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은행권에 비해 안전성이 낮은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대출 관련 꿀팁. 과연 이 금융권은 무조건 금리가 높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일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론을 이용하면 은행권보다는 다소 높지만 8에서 11% 사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대출 주의사항. 카드사 신용대출 상품을 받으려면 해당 신용카드가 없어야 합니다. 은행과 반대로 카드사는 계좌가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카드론과 직장인 대출을 중복으로 팔지 못하게 금감원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장단점 그리고 꿀팁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4금융은 어떨까요?4금융권을 로드샵으로 비교를 한다면 쉽게 길에서 옷을 구매는 할 수 있지만 2금융권보다 다소 비싸게 판매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신용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싸 채널의 알싸맨이었습니다. 알싸.